40년 친구도 여행 한 번에 인연이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이후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설렘으로 시작한 여행이 결국 말도 안 섞고 돌아오는 시간으로 끝났던 적. 나이 들수록 사람 보는 눈이 깊어지지만 여행은 그 사람의 진짜 민낯을 보여주죠. 오늘은 절대 여행 가면 안 되는 사람 5가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려는 사람. 내가 다 알아봤어.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 말은 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안엔 배려가 없습니다. 함께 떠난 여행인데 식당도 관광지도 잠자는 숙소까지 모든 걸 자기가 정하고 당신의 의견은 이미 필요 없는 상황. 그 순간 여행은 함께가 아닌 그 사람만의 일정이 됩니다. 평소엔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던 사람이 여행만 가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내가 다 해줄게라는 선의가 상대를 통제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요,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해지는 게 바로 존중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부부는요, 38년을 함께 살아오신 분들이었어요. 남편이 은퇴하고 첫 해외여행을 함께 떠났는데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했던 말이 이랬답니다. 앞으로는 여행 각자 갑시다. 왜냐고요? 남편이 모든 식당, 투어, 일정, 시간까지 단 한 줄도 아내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다 정해버렸거든요. 심지어 여긴 당신이 좋아할 스타일이야 라며 당신을 위한 배려라고 포장했지만 정작 아내는 여행 내내 지루하고 답답하고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해요. 나이 들수록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은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에서 옵니다. 당신은 어디 가고 싶어? 오늘은 당신이 정해봐. 이런 한마디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 여행을 평생 기억나게 만드는 거죠. 여행은 같이 가는 것보다 같이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느끼지 못했다면 그 여행은 절반만 완성된 셈입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이끌고 끌고 가는 여행? 그건 동행이 아니라 지시와 수행이 되어버립니다. 여행을 진짜 함께하고 싶다면 상대에게 여지를 주세요. 결정의 여지를, 말할 여지를, 마음의 여지를요. 두 번째, 돈 계산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 어제 커피는 내가 샀으니까 오늘 점심은 내가 사. 이건 내가 2번 탔으니까 택시비는 7대3이 맞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여행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닙니다. 마음이 계산기를 꺼내는 순간부터 관계는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하죠. 여행에서 돈 얘기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분에 더 민감해지는 걸 느낍니다. 경제적 상황이 다르고 지출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웃고 넘기던 몇천 원이 은퇴 이후엔 마음의 무게가 되기도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요, 예전에 친구분들과 일본 온천 여행을 갔다가 여행 마지막 날 혼자 방에 계셨습니다. 왜냐고요? 저녁 식사를 할 때 음식값을 n분의 1 하자는 친구와 나는 덜 먹었으니 적게 낼게라는 친구 사이에서 분위기가 너무 불편해져 버린 거예요. 결국 아휴, 다음부터는 혼자 갈래? 그 말이 한동안 입버릇처럼 나오셨죠. 여행은 함께하는 시간보다 함께 나누는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돈이라는 잣대로 채기 시작하면 결국 남는 건 찝찝함과 후회뿐이죠. 물론 정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소중한 건 관계 아닐까요? 좋은 동행은요, 돈보다 기분을 먼저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낼게, 다음에 내가 사. 이런 말 한마디에
서로가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10,000원 손해봐도 10년 친구를 지키는 게 낫잖아요. 반대로 3,000원 더 낼까봐 마음 불편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는 여행도 인생도 조금은 거리를 두는 게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속 불평하는 사람. 왜 이렇게 덥냐? 이건 음식이 아니고 사료야, 사료. 이 침대, 허리 나가겠다, 진짜. 여행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들려오는 건 불만, 불평, 짜증 섞인 말뿐입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날씨가 안 좋긴 하지. 몇 번은 맞장구도 쳐줍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말들이 쌓이면 결국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리죠. 여행은요, 꼭 좋은 것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변수, 맛없는 음식, 궂은 날씨. 그 모든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여행의 기억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걸 문제로만 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가 바닥나 버립니다. 예전에 어떤 시니어 모임에서 전라도 순천으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온 어르신께 어땠어요? 하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경치도 음식도 다 좋았지. 근데 옆자리 분이 하루 종일 투덜대서 솔직히 다시는 같이 못 가겠더라고. 결국 그 여행은 좋은 기억보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만 남았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속으로 삼킬 줄 아는 어른스러움, 순간을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여유. 그게 바로 시니어의 품격 아닐까요? 함께 여행하는 사람은 기분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기분만 쏟아내고 상대의 감정은 외면한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감정의 쓰레기통을 들고 다니는 셈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에, 그 사람의 표정에 자꾸만 눈치가 간다면 그 여행은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휴식이 아닌 인증샷만 쫓는 사람. 잠깐만, 여기서 사진 한 장만 더 찍자. 여긴 앉아서 찍어야 인스타에 잘 나와. 밥 먹기 전에 그릇 건들지 마. 사진부터 찍어야 해.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면 기억에 남는 건 풍경이 아니라 렌즈 속 각도뿐입니다. 물론 사진은 소중한 기록입니다. 추억을 담는 방법 중 하나고 그날의 기분을 다시 꺼내보는 창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보다 사진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여행은 조금씩 피로해집니다. 제가 아는 어느 60대 부부는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에 와서 하신 말씀이 나 이번 여행에서 남편 얼굴을 못 본 것 같아. 왜냐면 남편은 사진만 찍느라 하루 종일 카메라 뒤에만 있었거든요. 결국 둘이 함께한 여행인데 함께한 기억은 없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여행지에서도 SNS에 올릴 생각, 좋아요 수, 댓글 반응에 더 몰입합니다. 옆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 순간의 감정은 놓친 채 잘 나온 사진 한 장만 남기죠. 시니어의 여행은 빠르게 돌아다니며 찍는 여행이 아니라 천천히 걸으며 느끼는 여행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와 함께 걷고 풍경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바람과 냄새를 느끼는 것. 그게 진짜 여행입니다. 물론 예쁜 사진은 좋습니다. 하지만 함께 웃은 순간, 손잡고 걸었던 그 길, 마주 앉아 조용히 마신 커피 한 잔이 훗날 더 오래 남는 추억이 됩니다. 렌즈 밖의 세상은 때로는 사진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의 눈빛, 말 없는 미소, 그리고 그 순간의 온도. 그건 카메라로는 담을 수 없거든요. 다음 여행에서는
사진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봐 주세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한 장의 소중한 기억이니까요. 5번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늦어? 그런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어? 아, 진짜 짜증나. 순간적으로 높아진 목소리, 날카로운 말투, 여행지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바로 이런 감정의 폭발음입니다. 여행은 예상하지 못한 일투성이입니다. 숙소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음식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죠. 버스가 늦거나 비가 오는 날씨 탓에 일정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조용히 넘길 수 있는 순간, 불편한 감정을 고스란히 쏟아내는 사람, 그 한 번의 격한 감정은 여행의 전체 분위기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어르신이 친구 부부와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렌터카 업체가 실수로 차량 배정을 늦게 했답니다. 그때 친구분의 남편이 큰 소리로 항의하고 욕설까지 하며 직원과 싸우셨다고 해요. 그 장면이 너무 창피해서 나머지 일정 내내 아무 말도 못하고 기분이 가라앉은 채 돌아오셨다고요. 시니어의 여행에서 중요한 건 안정감입니다. 누구 하나가 불같이 화를 내면 그 감정은 곧바로 옆 사람의 마음까지 위축시킵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소리에 민감해지고 분위기에 예민해집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과의 여행은 짐보다 더 무거운 피로를 남깁니다. 물론 누구나 순간의 화는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건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여유입니다. 큰 목소리보다 조용한 대화 한마디가 더 오래 남고 더 깊이 전해지거든요. 함께하는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좋은 여행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다음 여행에서는 내 표정과 말투가 누군가의 하루를 망치지 않도록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아 보는 건 어떨까요? 여행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 그 사람과 어떤 기분으로 걸어가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65세 이후의 여행은 젊은 날처럼 바쁘게 다니는 여정이 아닙니다. 느리게 걷고 함께 웃고 조용히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떠날 사람은 가까운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 오래된 사람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혹시 이번 이야기를 들으시며 나도 그랬지 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또는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셨나요? 관계는 멀어지기 전에 돌아보는 용기, 여행은 떠나기 전에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여행에 그리고 사람과의 거리 안에 따뜻한 기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50대 이후 이야기 다음 편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다가갈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